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논문 작성 중 참고 문헌을 관리하고 편리하게 인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엔드노트 프로그램 활용법을 강의할 아산학 도서관 정유진입니다. 시간이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교육에 사용할 엔드노트는 20 버전입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려면 일단 20 버전을 먼저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채팅을 통해 질문해 주세요.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순서는 우선 엔드노트를 설치하고 참고 문헌을 수집, 관리한 후 엔드노트를 활용하여 참고 문헌 인용과 작성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드노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설치 과정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는 대표적인 서지관리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서지관리 프로그램은 저널 아티클, 웹페이지, 단행본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학술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개인화된 학술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또 MS 워드와 파워포인트와 연동이 돼서 논문 작성 시 투고저널 양식에 맞는 인용 부호와 참고 문헌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엔드노트 최신 버전은 20 버전이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개인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데스크탑 버전을 구독하고 있어 도서관 로그인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MS 워드와 파워포인트를 제외한 아래와 한글 등은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엔드노트 프로그램 설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4번 또는 학번으로 로그인을 하고 메인 메뉴 중 엔드노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 전 워드와 같은 MS 오피스 파일이 실행되고 있으면 반드시 종료해 주셔야 합니다. 엔드노트 안내 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엔드노트 설치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설치 파일은 압축 파일로 되어 있어서 우선 로컬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요. 압축을 푼 뒤에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됩니다. 제대로 압축을 풀지 않고 설치 파일만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경우에 같이 압축되어 있는 라이선스 파일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설치 중간에 프로덕트 키를 요구하게 됩니다. 설치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체크4 업데이트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세요. 현재 최신 버전은 20.4.1입니다. 엔드노트가 설치되면 MS 워드, 파워포인트에 엔드노트 도구 메뉴가 보이는 바와 같이 생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엔드노트의 파일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엑셀은 XLS라는 시트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엔드노트도 ENL이라고 하는 파일에 우리가 수집한 참고 문헌의 서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러한 ENL 파일은 데스크탑의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여서 10개, 20개 자유롭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드노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설치한 뒤 처음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기존에 생성한 뒤 라이브러리를 열거나 새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의 라이브러리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좀 화면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좌측에 그룹 패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룹 패널 안에는 관리 작업을 보여주는 그룹, 연구자가 생성하는 커스텀 그룹, 또 데이터베이스 그룹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가운데는 반입한 서지 정보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서치 패널이 있는데요. 특정 그룹을 선택한 후에 해당 그룹에서 문헌을 검색합니다. 기본값은 all references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 서치 그룹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검색도 이 서치 패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패널은 선택한 참고 문헌의 요약 정보를 보거나 서지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고, 하단 프리뷰를 통해 아웃풋 스타일을 적용하고 스타일이 적용된 참고 문헌 양식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드노트의 참고 문헌을 한번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의학 학술 DB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펀메드에서 참고 문헌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해보도록 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좌측 상단에 작게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도서관 주제 검색을 신청하면 잠시만요. 검색식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러한 형식의 검색식을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공받은 검색식을 펀메드의 검색창에 바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검색하게 되면 이런 검색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해당 검색 결과를 얻었으면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샌드 투를 클릭하고 필요한 문헌 선택해서 샌드 투 버튼을 눌러서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한 다음에 MBIB 파일을 다운받는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이는 화면에 이 10개의 문헌을 모두 가져오는 걸로 해볼게요. 상단에 샌드 투에서 사이테이션 매니저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면 아래 보이는 MBIB 파일이 다운이 됩니다. 해당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열려져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파일로 자동 이렇게 반입되게 됩니다. 원래 all references에는 11개의 문헌이 제가 미리 넣어놨었는데요. 추가로 inputted references라고 해서 10개의 문헌이 새로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논문들을 선택을 하시고 샌드 투 해서 두 개의 논문을 셀렉션한 후에 크리에이트 파일 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MBIB 파일이 다운이 되고요. 해당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파일이 자동으로 반입되게 됩니다. 펀메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엔드노트 안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엔드노트 온라인 서치 기능입니다. 좌측 그룹 패널 아래에 온라인 서치 그룹 셋이 있어서 펀메드, 웹 오브 사이언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두었는데요. 펀메드를 선택하면 상단 서치 패널에 펀메드 탭이 생겨요. 이렇게 펀메드 탭이 생기면 그 아래 이제 서치 패널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펀메드 검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펀메드 내에서와 같이 정교한 검색이나 필터 기능 등은 사용하기 어려워서 특정 논문을 빠르게 검색해서 가지고 와야 할 때 사용하시면 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검색된 결과 중에 한 건의 논문을 선택을 하고 이 논문을 좀 빠르게 검색해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 타이틀을 복사해서 타이틀 입력을 하고요. 서치 버튼 누르게 되면 검색이 진행이 되고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검색 결과는 다른 검색이 진행되면 사라지게 되므로 필요한 문헌을 선택하고 여기 보이시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로컬 라이브러리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로컬 라이브러리에는 현재 23개의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24개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펀메드 말고도 각 저널 사이트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서지 정보를 반출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PPT로 빠르게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 결과 상단에 내보내기에서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선택해서 서지 정보를 반출할 수 있고요. 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스 포맷으로 서지 정보를 반출한 다음에 미스 파일을 실행하면 엔드노트로 반입이 됩니다. 구글 스콜라에서는 검색 후에 검색 결과 아래에 있는 더블 커테이션 표시를 클릭한 후에 엔드노트를 선택하면
ENW 파일이 다운이 되고 이 ENW 파일을 실행하면 엔드노트로 서지 정보가 자동 반입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나 각 저널 사이트에서 익스포트, 엔드노트, 익스포트 사이테이션, 사이트 디스 아티클과 같은 이런 기능들을 찾아서 서지 정보를 반출하면 되는데요. 이런 리스와 텍스트, ENW, MBIB 등과 같은 파일을 실행하면 엔드노트로 바로 반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엔드노트에서 파일 안에 보시면 임포트가 있어서 임포트 파일을 하시고요. 파일을 먼저 추주하신 다음에 필터를 그 파일에 맞는 필터를 적용을 시켜준 다음에 반입을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법도 좀 불편하다 하시면 이제 리스와 같은 다운받은 서지 정보 파일을 우클릭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엔드노트로 설정을 하셔도 자동 반입이 됩니다. 어떤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는 문헌은 지금까지 방법으로 가지고 오고 또 저희가 서지 정보를 확인만 하면 되는데 단행본이나 웹페이지와 같은 자료들은 별도로 저희가 직접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을 수집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실행해서 여기에 보시는 플러스 버튼이나 New Reference 혹은 단축키 Ctrl L을 통해서 서지 정보 입력창을 호출합니다. 입력창이 뜨면 레퍼런스 타입을 설정을 하고요. 여기 보이는 필수 입력 사항을 넣어준 후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고 그냥 닫아도 자동 저장이 되기는 해요. 또 서지 정보 중에서 저자 정보 입력이 가장 까다롭고 또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요. 저자 정보 입력 방법은 한 줄에 한 명씩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 방법은 성, 이름 또는 이름 성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름에 콤마가 없으면 이 행의 마지막 단어를 성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을 앞에 쓰고 콤마를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좀 통일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단체명 같은 경우에는 월드 S 오거나이제이션 이렇게 길게 쓰면 맨 뒤에 있는 단어인 오거나이제이션을 성으로 인식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명을 전체 다 출력시키기 위해서는 기관명 맨 뒤에 콤마를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단체명 중간에 콤마가 있는 경우에는 이 콤마 부분을 더블 콤마 처리를 하게 되면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아산 메디컬 센터 이렇게 정확하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또 샤를 드골 같은 복합성일 경우에는 샤를 드골 이렇게 기재를 했을 때 골만 성으로 인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복합성인 드골을 앞에 쓰고 컴마를 찍은 다음에 뒤에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니어 등과 같은 수식어는 가장 뒤에 컴마를 찍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 저자의 학위나 신분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다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펀메드나 기타 웹 DB에서 서지 정보를 반출해서 반입을 받았을 때 이 펀메드는 월드에스 오거나이제이션이 단체명인지 아니면 개인 저자명인지 몰라요. 그냥 다 개인 저자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과 같이 사람 이름으로 그냥 반출을 시켜요. 그래서 참고 문헌을 작성했을 때 월드 HO 같은 형식으로 참고 문헌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펀메드 같은 곳에서 반입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저자명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오류 발견을 하게 되면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단행본을 먼저 한번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단행본의 정보를 입력할 때 권장 입력 정보는 저자, 제목, 출판연도, 출판지, 출판사, 판차사항입니다.
단행본의 서지 정보는 도서 가장 앞장, 국내 도서의 경우에는 맨 뒷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문 도서의 경우 미국 의회 도서관 등록용 정보란이 따로 있는데요. 이곳에서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을 먼저 북으로 바꾸고요. 저자 정보, 제목, 출판 연도, 출판지, 출판사, 판차 사항을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행본의 특정 장, 챕터만 인용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각 챕터의 저자와 제목, 페이지를 입력을 하고요. 도서 총괄 편집자와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 판차 사항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챕터의 정보는 해당 챕터나 목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을 북 섹션으로 바꾸고요. 저자명에는 챕터의 저자명을 입력을 하고 타이틀에는 챕터명을 입력합니다. 또 페이지는 해당 챕터의 페이지 범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앞서 단행본 입력에서 나온 것처럼 전체 도서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의회 도서관 등록용 정보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북 타이틀, 그리고 출판년, 출판지와 출판사, 그리고 판차 사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출판지 정보가 두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캠브리지와 뉴욕 이렇게 두 곳인데요. 미국립의학도서관 사이팅 메디슨 2판에서 출판지를 두 곳 이상 기재하지 말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수에 출판지가 있는 경우에는 한 곳만 선택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행본 인용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인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웹페이지 인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가급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옮기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을 웹페이지로 바꾸고 시작하면 되는데요. 웹페이지는 특성상 특정한 저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WHO의 COVID-19 백신 홈페이지를 예시로 들어보면 저자 정보는 웹페이지명 또는 저작 주체명, 예컨대 WHO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특정 페이지의 이름, 여기에서는 타이틀에 COVID-19 백신스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한 날짜를 액세스 데이트, 액세스 니어에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고요. 특정 페이지에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작성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연도 정보를 추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문헌들을 엔드노트 내에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참고 문헌 관리는 좀 시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슬라이드는 아까와 같이 좌측 상단에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기기에 따라서 슬라이드 내용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슬라이드는 진행 과정 확인용으로 참고하시고 시연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복 문헌 제거입니다. 문헌들을 반입받다 보면 중복해서 논문을 반입할 수도 있어요. 엔드노트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여서 반입된 각 서지 정보에 고유의 레코드가 이렇게 붙게 돼요. 중복 논문이 엔드노트 내에 들어오면 한 원고에 다른 레코드 번호를 가진 동일한 문헌을 이곳저곳에서 인용할 수도 있게 돼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정리하기 위해서 인용 전에 중복 문헌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중복 문헌을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중복 문헌 확인이 필요한 레퍼런스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all 레퍼런스 전체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 라이브러리에 Find Duplicate를 클릭을 하시고 진행을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복 문헌이 19번 레코드와 28번 레코드가 중복이라고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요. 보시고 이 논문을 남길 것인지, 이 28번 논문을 남길 것인지 Keep this record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 중복 문헌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캔슬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duplicate라는 그룹이 생성이 되고 중복 논문들이 이곳에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중복 논문들 중에서 레코드 번호가 큰 논문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설정된 논문들을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꺼번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 레퍼런시스가 24개였는데 21개로 정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Find Duplicate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내에 중복 문헌을 기계적으로 검색하는 거여서 이제 오탈자 등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복 논문이더라 하더라도 서로 뭔가 오탈자로 다르게 쓰여 있다면은 그걸 중복 논문으로 인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지 정보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논문이 정식으로 출판되기 전에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 없이 온라인으로 선출판될 때 이 논문을 엔드노트로 반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논문이 정식으로 출판이 돼서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가 생겼어요. 그런데 투고 직전에는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투고 전에 한번 서지 정보 업데이트 작업을 하시면 이런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다 포함돼서 제대로 이제 투고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투고 전에 업데이트 작업 말고도 펀메드나 기타 데이터베이스에서 반입할 때 모든 정보가 다 포함돼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입 직후에도 업데이트 작업은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논문 한 논문을 제가 선택해서 예시로 한번 볼륨과 이슈와 페이지 정보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세이브 버튼을 누르고 얘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Find Reference Update를 하시거나 아니면 References에서 Find Reference Update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내 레퍼런스는 이만큼 쓰여져 있는데 이만큼의 자료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고 알려줘요. 보시고 전체 all 필드를 업데이트 할 건지 아니면은 비어있는 empty 필드만 업데이트 할 건지 선택을 하셔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를 제가 지웠는데 다시 정보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서지 정보 그룹핑 기능입니다. 이제 연구자가 만들 수 있는 커스텀 그룹인데요. 크게 그룹셋과 그룹, 또 스마트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룹셋은 그룹을 분류해주는 인덱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서지 정보를 이 그룹셋에 넣는 건 아니고요. 이 그룹에 이제 이용자가 자유롭게 서지를 분류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그룹은 이 그룹에 어떤 특정 조건을 걸어놔요.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논문들이 자동으로 분류돼서 이 그룹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 그룹도 보시면 여기 상단에 그룹스에서 크리에이트 그룹,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할 수가 있고요. 더 간편하게는 이 마이 그룹스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크리에이트 그룹, 크리에이트 그룹 셋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그룹 셋은 그룹 명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룹 셋 1을 만들고요. 이 그룹 셋 1 안에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룹 셋 1에 그룹 1을 만들었어요. 그룹에 넣고자 하는 문헌들을 선택을 하셔서 상단 그룹에서 Add Reference to에서 그룹 1을 선택하면 이 선택한 논문들이 그룹 1에 자동으로 들어왔고요. 더 간단하게는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그룹 안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스마트 그룹입니다. 여기서 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을 하시면 어떤 조건 창이 나오게 돼요. 이곳에 조건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이전 논문들만 좀 모아보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조건을 2019 하고 조건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마트 그룹도 그룹명을 제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스마트 그룹에 6개의 2019년도 이전 출판 논문들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룹은 지정 이후에 반입된 문헌도 이 해당 조건에 부합이 되면 자동으로 반입이 됩니다. 또 스마트 그룹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에디트 그룹이 있어요. 에디트 그룹을 선택해서 조건들을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문헌의 원문을 찾아 첨부하는 Find Full Text 기능이 있는데요.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문헌을 좀 원문까지 찾아서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해당 문헌을 선택하신 다음에 레퍼런시스를 클릭을 하시고 Find Full Text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서치기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PDF가 찾아지고 첨부가 되면 제가 미리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이 자동으로 첨부가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해당 원문을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데니 논문 같은 경우는 못 찾았다고 나오네요. 못 찾을 경우에는 not found로 나오게 되고 찾게 되면 found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Find Full Text 조건은 일단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본원에서 구독하는 전월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 Find Full Text 작업도 이제 본원 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판사에서 막아놓은 경우나 메타데이터가 없는 PDF는 반입이 안 되고요.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또 프리 PDF도 메타데이터나 DOI가 있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저널에 전체 이슈의 논문을 다 받아놓고 한꺼번에 Find Full Text를 하게 되면은 그 전자자원 공정이용 기준을 이제 위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일 최대 허용 범위가 동일기기, 동일출판사 원문 30건 이하예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받게 되면 출판사에서 바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다운로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원문을 첨부하고 분류한 서지 정보를 이제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거나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압축 작업이 필요합니다. ENL 파일에서 서지 정보를 관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첨부된 PDF나 이제 텀리스트 같은 파일은 ENL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생성된 데이터 폴더에 PDF 같은 파일들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폴더와 ENL 파일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ENLX라는 압축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압축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상단 파일에서 Compressed Library를 클릭을 하시고 Compressed Library 창에서 압축 조건을 선택한 후에 Next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첨부 파일을 같이 압축할 건지 아니면 첨부 파일은 빼고 without file attachment를 하고 압축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all references를 압축할 건지 아니면 특정 그룹에 있는 레퍼런스만 압축할 건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폴더와 ENL 파일을 함께 이동을 해도 되고요.
ENLX 파일로 압축해서 이동을 해도 되는데 ENLX 파일로 압축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조금은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드노트를 공유할 때는 반드시 동료 연구자와 동일한 엔드노트 버전을 사용해야 예상치 못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어서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압축 파일을 만들 때는 괜찮은데 이 ENLX 파일을 실행할 때 저장 경로나 파일명에 한글이 있으면 여기 보이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저장 경로와 파일에는 영문, 숫자, 특수 문자만 사용을 하시고요. 또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올려서 동료 연구자와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백업이 안 돼 있다면 복구도 어려울 수가 있어서 반드시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네요.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참고 문헌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사용해서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이런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참고 문헌을 작성할 때 이제 엔드노트를 사용하면 유용한 점은 자이던 타이던 타겟 저널이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참고 문헌 작성 양식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유용한 점이겠습니다. 저널이 100종류라면 100종류의 참고 문헌 작성 스타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 저널의 참고 문헌 스타일은 크던 작던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게 다르면 작게 고치면 되는데 참고 문헌 리스트를 인용순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용순으로 썼는데 다른 타겟 저널은 저자명 알파벳 순으로 참고 문헌을 막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때 엔드노트로 참고 문헌을 작성했다면 즉각 스타일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엔드노트하고 워드는 이 그림과 같이 참고 문헌을 연동하게 되는데요. 연동하면 이런 연동 코드가 생성이 되고 이 연동 코드로 서로 동기화가 됩니다. 엔드노트에서는 각 저널의 참고 문헌 양식을 저장한 스타일 파일을 생성을 해요. 그리고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워드에서는 이 스타일 파일을 적용을 해서 인용 부호와 참고 문헌 양식을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드노트에서 정리한 참고 문헌을 워드에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 파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타이틀 페이지를 작성하고 앱스트랙을 작성하고 본문을 작성했으면 맨 아래에 이제 레퍼런스를 작성해야 되겠죠. 제가 몇 개를 좀 인용을 해두긴 했는데 한 번 더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하려는 곳에 커서를 두고요. 인용할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서 인용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 인용해야 되는 부분도 어떤 저널은 구두점 앞에다가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구두점 뒤에 인용 보호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 문헌 스타일에 따라서 해당 투구하려는 저널의 최신 아티클을 보시고 구두점 앞에 인용을 했는지 뒤에 인용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엔드노트에서 자동으로 바꿔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구두점 앞에 인용을 했는데 타겟 저널을 바꿔서 다른 저널을 봤더니 구두점 뒤에 인용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모두 다 좀 수동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두점 뒤에다가 통일해서 한번 인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구두점 뒤에 커서를 두시고요. 인용해야 되는 논문을 선택을 합니다. 엔드노트 도구 메뉴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인용이 진행이 됐고요. 이 인용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커서를 두고 엔드노트로 돌아와서 인용해야 하는 레퍼런스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클릭해도 인용이 진행됩니다.
또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Alt2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인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커서를 두시고 인용해야 되는 레퍼런스를 선택한 다음에 Alt2 단축키를 입력을 하면 편리하게 인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워드에 생성된 인용 부호가 보이게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 레퍼런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룹 패널에 워드 아이콘이 보이고 해당 인용되고 있는 연동 그룹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연동 그룹의 참고 문헌 수와 해당 참고 문헌 목록의 수가 일치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워드 파일과 엔드노트를 닫고 다시 열었을 때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지 않아요.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 동기화가 되는데 그때 이 레퍼런스의 내용과 지금 연동되었을 때 이 해당 정보가 조금이라도 좀 달라지면 그 동기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작할 때 이 참고문헌 레퍼런스 수가 제대로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존에 이용한 참고문헌 정보를 엔드노트에서 이제 수정을 하면 동기화가 돼서 워드에서도 수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랑 워드 파일 동기화가 제대로 된 다음에 그다음에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문제없이 워드에서도 수정이 됩니다. 또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하나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파일과 하나의 워드 파일만 열고 참고 문헌을 인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와 워드 파일을 열어놓으면 좀 실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실행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인용이 되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다른 파일을 실행한 상태로 인용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라이브러리 파일과 하나의 워드 파일만 열고 인용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Edit and Manage Citation인데요. 이렇게 인용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Edit and Manage Citation을 클릭했을 때 인용되고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Edit Reference에서 아래 조그마한 화살표를 클릭하면 Edit Library, Find Reference, Remove, Insert, Update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Edit Library Reference는 클릭하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가서 이곳에서 좀 더 추가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제대로 동기화만 되어 있다면 그냥 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 편집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워드에서 업데이트를 해도 무방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Find Reference Update도 클릭하게 되면 엔드노트로 돌아가서 엔드노트에서 Find Reference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엔드노트에서 진행한 다음에 워드에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좀 중요하고 꼭 아셔야 되는 기능이 이 Remove Citation이에요. 이 Remove Citation을 사용해서 엔드노트 레퍼런스를 인용을 이제 삭제하셔야만 이렇게 정확하게 삭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딜리트 버튼으로 인용 부호만 제거한다거나 지운다거나 하면은 연동 코드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살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업데이트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반드시 깨끗하게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헌을 선택을 하시고 Remove Citation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OK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Insert Citation은 다른 레퍼런스를 이 위치에 추가 인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곳에 그냥 커서를 두시고 엔드노트로 가서 인용 작업을 진행하면 그냥 Insert Citation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용을 하지는 않아요. Update from my library 기능은 이 딩 논문을 혹시 내가 다른 논문으로 좀 바꾸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Update from my library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심 논문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심을
입력을 하시고 find를 누르게 되면 10 논문이 검색이 됐죠. 이 10 논문을 이곳에서 인서트 하게 되면 아까 딕 논문이 10 논문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딕 논문을 그냥 리무브 사이테이션 하시고 10 논문을 새로 인서트 사이테이션 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무브 사이테이션만 좀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용 작업을 다 하고 나면 투고 저널에 맞는 스타일을 적용해야 하잖아요. 엔드노트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일들이 있지만 대부분 최신 아티클과 조금씩 달라서 수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스타일 파일을 다운받아서 적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엔드노트에서 아웃풋 스타일 게시판으로 보시면 저희가 사서들이 만든 최신의 스타일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스타일을 보시고 클릭을 하셔서 클릭을 해서 이 스타일 파일은 이제 확장자가 ENS 파일인데요. 이 ENS 파일을 다운을 받습니다. 지금은 다운로드에 다운이 바로 됐는데요. 이렇게 다운받은 ENS 파일은 특정 저장해야 되는 경로 위치가 있어요. 경로 위치 여기 안내가 되어 있고요. 좀 보여드리면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엔드노트 20 폴더가 있어요. 이 안에 스타일즈 폴더가 있는데 엔드노트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ENS 파일들이 이곳에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ENS 파일들에 내가 아까 저장한 ENS 파일을 가서 좀 새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그냥 계속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저장할 때 여기는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저장하는 거여서 웹에서 이 프로그램 파일즈로 바로 저장은 안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다운로드를 받거나 뭐 바탕화면 등에 먼저 저장을 한 후에 아까 보신 것처럼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한 스타일을 호출을 하면 되는데요. ENS 파일명 그대로 스타일명이 호출이 돼서 만약에 비슷한 게 있어도 비슷한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저장한 파일의 파일명과 동일한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메디컬 케어에 괄호치고 이렇게 ISSN이 있는 ENS 파일을 저장을 했는데요.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거나 서머리를 여시고 이곳에서 보시면 기존에 호출했던 스타일들은 아래로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로 보이는데 새로 호출해야 되는 스타일은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퀵 설치를 해서 케어를 입력을 하시면 제가 아까 입력한 스타일 파일명과 동일한 명칭의 스타일이 확인이 됐어요. 이거를 Choose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워드 파일로 돌아가서 스타일 드롭다운 메뉴를 열어보시면 제가 엔드노트에서 선택한 메디케어 0025번 스타일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이 되죠.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용 부호 스타일도 변경이 됐고 참고 문헌 작성 형식도 아까는 저자명 알파벳 순으로 나열이 됐었는데 지금은 인용순 번호로 나열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풋 스타일을 추가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엔드노트에서 먼저 선택을 네네. 그런데 투고 저널에 맞는 스타일 파일까지 적용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널명이 원하는 대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APA 스타일은
애널즈 오브 서저리 같이 이렇게 전체명으로 출력이 돼야 되고요. 이게 약속된 출력 형식이에요. 네이처 저널 같은 경우에는 ISO 약어명 형식으로 출력이 돼야 되고 AMA 스타일은 NLM 스타일의 약어명 형식으로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APA 선택을 했는데 저널명이 이런 식으로 전체명 출력이 안 되고 약어명으로 출력이 돼요. 이거는 서지 정보를 반입할 때 저널명은 이제 전체명이나 약어명으로만 반입이 되죠. 그래서 저널명 텀 리스트를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고요. 이 출력 양식에 맞는 저널명을 호출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여기 라이브러리에 오픈 텀 리스트를 클릭해 보시면 저널 텀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풀 저널명, 어브리베이션 1, 어브리베이션 2 이렇게 레코드가 나눠져 있는데 이곳에 저널명들이 제대로 들어와 있어야 제대로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풀 저널 레코드에 약어명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 잘못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저널명들은 전체 선택을 해서 딜리트 텀을 해주시고요. 리스트 탭에 들어가서 임포트 리스트를 하시면 저널 텀 리스트를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산 텀 리스트라고 하는 마스터 리스트를 좀 먼저 저장을 해놨는데요. 저는 이거를 열기 버튼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마스터 리스트를 미처 받아놓지 못하셨는데 좀 받기가 귀찮다 하시면은 미리 엔드노트를 설치할 때 기본 텀 리스트들을 미리 저장을 해놨어요. 이곳에서 호출을 하시면 되는데 바이오 사이언스나 케미컬, 코리안 메디컬 텀즈, 메디컬 이 텀즈 한 4개 파일 정도만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웬만한 생리학 학술지 전반은 커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스터 파일을 호출했을 때 한 3만 건 정도의 저널 텀즈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오픈 텀 리스트를 해서 저널 텀 리스트를 보시면 안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한 3만 건 정도의 저널 리스트가 입력이 됐으면 풀 저널 리스트에는 풀 저널명이 들어오고 약어명에는 첫 번째 약어명에는 ISO 약어명 스타일이 입력이 되어 있고 어브리베이션 2에는 NLM 스타일의 약어명이 입력이 된 상태로 저널 텀 리스트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엔드노트가 갑자기 오류가 났네요. 네, 텀 리스트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 게시판 상단에 아산 텀 리스트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곳에서 아산 텀 리스트 이 텍스트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저장 경로는 아까 그 스타일 파일이 있는 곳에 엔드노트 20 폴더에 보시면 텀 리스트 폴더가 있어요. 이 텀 리스트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텀 리스트를 잘 넣게 되면은 저널명에는 약어명으로 nsurg 이렇게 입력이 됐어도 풀네임으로 Annals of Surgery라고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문헌 인용이 다 끝나고 투고 규정에 맞는 레이아웃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엔드노트 업데이트를 하면 참고문헌만 다른 레이아웃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엔드노트와 연동된 상태에서는 엔드노트 도구 메뉴에서 서식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요. 지금 엔드노트가 다시 열렸네요. 들어온 텀 리스트들을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 저널명에는 풀 저널명이 제대로 들어왔고 어브리베이션 1, 어브리베이션 2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은 논문 작성하실 때 서식이 뭐 타임즈 뉴 로먼, 뭐 12포인트, 뭐 줄간격, 두 줄 간격 이게 거의 기본값인데요. 그냥 엔드노트도 전체 선택을 해서 타임즈 뉴 로먼 12포인트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엔드노트에 돌아가서 뭐 다른 인용이 되거나 뭐 레퍼런스 수정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레이아웃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방법은 엔드노트 도구 메뉴에 비블리오그래피 옆에 이 컴피규어 비블리오그래피라고 하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이곳에서 레이아웃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폰트를 이곳에서 타임즈 뉴 로먼을 선택을 하시고 사이즈는 12포인트, 줄간격은 더블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본문과 동일한 서식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원고는 엔드노트 필드 코드를 제거하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컨버트에서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전체 선택을 해서 단축키 컨트롤 6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컨버트에서 컨버트 투 플레인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새 파일이 뜨면서 플레인 텍스트로 엔드노트 필드 코드가 모두 사라진 이런 플레인 텍스트가 남게 됩니다. 이 파일을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전체 선택을 해서 단축키 6을 눌러서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컨트롤 6 하는 이 단축키는 이 파일 내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만들게 되면 다시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백업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원고는 이제 투고저널에 잘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엔드노트를 활용하여 참고 문헌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작성하는 법까지 강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엔드노트 이용 개별 매뉴얼도 만들어 올리고 있고요. 또 교육 영상, 스타일 파일 게시판, 논문 작성과 스타일 제작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엔드노트 나중에 실제로 사용하실 때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여기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자료는 아래 보이는 위치에서 교육 이후에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